비트코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12시간 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안전벨트 꽉 매시기 바랍니다. 저 코즈부 절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잡다한 얘기는 다 배제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신 상황일 거고 비트코인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마저 이탈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기분도 사실 말이 아닐 거라고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일단 먼저 주말간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전 저점에 대한 매물대를 손절로 잡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할 생각이며 이때 1차 목표가는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과 이 상단 추세 저항 라인의 약 100K 부근에서 그래서 저는 약 92K 정도를 손절로 잡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를 손절로 잡고 매매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시는 것처럼 이거 진짜 치열한 격전의 흔적이었는데 93K에서 4K대에서 물량을 엄청 많이 모았었습니다. 근데 이 92K가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여기서 일단은 전량 손절을 진행했습니다. 자, 누구처럼 진짜 저는 말 바꾸지 않고 다른 분들처럼 저는 항상 뭐 당연히 매매에 있어서 솔직히 손절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저는 범위를 넓게 해서 매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찌나 저찌나 항상 우리가 시장이 24시간 변화하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저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 더 밑에서 받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차트를 한번 보자면 지난 2024년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당시에 이 자그마치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그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간 자체를 여기서 뚫어준 라인이 있었어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한번 피보나치 채널을 그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피보나치 채널상 0선인데 여기를 뚫고 또 지지하고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오면서 변곡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계속 차트를 보자. 그러면 이 5개의 선이 관측이 될 겁니다. 이 0선, 그 다음에 1선, 그 다음에 이 1선과 0선을 반으로 나눈 0.5선, 1.5선, 2선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피보나치 채널을 기준으로 항상 매물대를 만들어 왔고 저항이 나올 때도 이 선을 기준으로 저항이 크게 나왔는데 제가 주요 자리로 보던 이러한 매물대가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피보나치 채널상 1선 부근에 가까이 있는 형태입니다. 저는 이 지점부터 다시 시즌 ON을 볼 생각입니다. 절대 이 관점은 굽히지 않을 생각이고 만약에 이 하단부가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상 저는 시즌 종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즌 종료보다 아직 시즌 ON이라고 보는 또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지난 74K에서부터 반등이 이어져 온 추세 변곡점의 마지막 매물대이자 이 공정가치 갭인 FVG 구간과 매수 오더 블록이 중첩된 위치이기도 합니다. 즉 세력들의 매집이 시작된 구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구간은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강력한 지지를 꼭 받아야 되는 구간이며 이 CME 갭 또한 마지막으로 채워준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기 라인을 이탈하고 이 피보나치 채널상 이 주황색이 0.5선이잖아요. 0.5선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사실 위에 엄청난 저항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할 수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상승하기 어려운 그런 빙하기가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밑에 하단부를 깨지 않는 이상은 뭐다? 여전히 저는 상승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력들의 매집이 언제 가장 크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단기 투자자들이 항복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단기 투자자들은 항복을 하고 장기 투자자들은 천천히 물량을 모으는 중입니다. 즉 누군가 또 어디서 악재 기사가 도배될 때 장기 투자자들 즉 고래들은 소리 없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블랙록 하는데 블랙록이 유명한 마켓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사실 블랙록이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사실상 저는 이러한 흐름에는 동조되지 않을 생각이고, 현재 시장은요 극도의 공포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엄청난 항복을 하고 있고, 시장의 공포 지수 또한 이렇게 11로 거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죠?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팔라.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장에 피가 낭자할지라도 그 피가 설령 내 피일지라도 우리는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 라고 그런 명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여기 이 자리 솔직히 누가 봐도 꿀자리인데 여기서 체결가 주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 아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댓글만 보더라도 실제로 여기서 매수를 한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다 라는 사람은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있더라도 소수겠죠. 지금 시장 심리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뭐가 됐든 여기서 시즌 종료가 나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즌 온이 나든 손익비가 매우 좋고, 이 피보나치 채널상 1.5선까지만 이 100K까지 본격적으로 큰 하락이 시작된 이 100K 부근의 라인까지 반등을 한다 해줬을 때도 손익비상 손절은 극히 짧고 수익은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92K 때 손절을 투명하게 공개해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손절이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손절을 잡고 베팅해보지 않으면 솔직히 저는 언제 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아닙니다. 저는 지난 74K 이때 당시의 시장 상황도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뭐 이제 40K 간다 50K 간다 아직 저점이 아니다 뭐 시즌 종료다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거든요. 근데 시장은 보란듯이 반등을 해줬어요. 즉 저는 이 74K 때의 하락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상승이 나올 충분한 반등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약 109K 지점부터 하락이 나왔을 때 74K까지 약 30%에 해당하는 조정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약 126K 꼭대기에서 현재 자리까지 거의 마이너스 30%에 해당하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패턴상 약 30%에 가까운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등을 하곤 했는데, 지금 현재 종합을 해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고 92K 손절했습니다. 깔끔하게. 하지만 남자답게 이 시즌 종료와 시즌 온이라는 기로에서 다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즉 이 구간 자체는 85.8K에서 90K 구간까지 이 피보나치 채널상 1선이 중첩되어 있는 위치야 매수 오더블록과 FVG 구간, 또 CME 갭까지 채운 위치야 74K 당시 이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뜨면서 변곡점이 생긴 부분까지 어떠한 모든 상승의 근거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현물에 대한 매집 또는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제가 막 손가락만 빨고 있을지 막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로켓 지표 통해서 일단은 짤짤이라도 계속 이렇게 익절을 해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 저의 매매일지 공유와 브리핑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모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 주봉을 보시면요,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시즌 종료라 말을 하고 모두가 공포에 떠는 구간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줬습니다. 시즌 종료에 대해서 수많은 말이 많지만 과거와는 다른 게 이미 ETF가 승인되었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과거와는 똑같은 프랙탈 구조로 미국이 주도권을 쥐인 이상 저는 이런 식의 엄청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92K 때 제가 손절을 했던 명확한 이유는 바로 로켓 지표상 92K 부근에서 이러한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제가 사람인지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차트적으로만 보고 대응했다면 제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차트만 보면 이 로켓 지표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로켓 지표가 뭐예요? 그냥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이 매수 신호, 하락 신호로 전환이 될 때 이 매도 신호가 나오는 저만의 극강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남한테 의지하고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계실 겁니까? 저도 물론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사기당하고 뭐 청산당하고 초보자 시절에 여러분과 다 똑같은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않는 저만의 매매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 나도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즈부의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입니다. 코즈부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코즈부의 오늘의 코인 스토리 공모방에서 직접 실시간 매매 타점과 저의 매매일지를 공유드리고 이 모든 것은 로켓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하고 살아남는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단순 레퍼를 파냐고요? 뭐 이런 저런 말들이 많겠죠. 하지만 저는 깔끔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목표, 이 코인 시장 하락장 다 이겨내고 내년에 있을 코인 투자 대회 세계 대회에서 여러분들과 단체전 우승이 목표입니다. 우승해서 수십억의 상금을 같이 여러분들과 받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코즈부 팀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 뭐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이 혜택이 균일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 하나가 뜨는데 여기서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구독자 인증만 맞춰주시면 저 코즈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코즈부의 로켓 지표를 통한 공모방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늘의 알트코인 시장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알트코인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살이 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알트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히 분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차트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더리움이 자기 자리를 생각보다 잘 지키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더리움 3,000달러에서 3,100달러 부근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기가 막히게 이 3,000달러와 3,100달러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뜻은 피보나치 채널상 이 영선을 그어봤는데 자, 여기서 계속 이제 매집이 일어났고 저항이 일어났던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원하게 돌파해 주면서 이 결국에 피보나치 채널상 여기에서 맞고 이제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리가 채널상이 1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이고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났던
FVG 구간과 매수 오더 블록의 지지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 겁니다. 즉 이더리움도 저는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받아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손절가는 이 오더 블록의 하단 부근인 2800달러까지 잡은 이후에 타겟가 자체를 이 1.5선 부근 약 3200달러까지 잡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사실 4000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더리움이나 이 리플 같은 이런 종목들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비트 하락분 대비 이 알트코인들은 꽤나 지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버텨주고 있거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 이번에 비트코인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때 이 자리 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깨고 거래량 죽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바닥이 지속적으로 잡힌다라는 뜻이고,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솔라나도 피보나치 채널 한번 그어보면, 자, 이 라인에서 변곡점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이후에도 계속 지지를 받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현재 피보나치 채널상 이런 식으로 저항과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솔라나도 우리가 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볼 만한 중요한 변곡점 자리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즉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저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여기서 더 시즌 종료? 지금 저는 그 뒤에는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가 매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려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한번 분할 매집을 충분히 시작해볼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밈코인이나 알트코인들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약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알트코인들의 99%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다음에 좀 일단 미국이 밀어주는 메이저 알트코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년 전부터 이 VC 벤처 투자들이 이 알트코인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를 대부분 중지했습니다. 그 뜻은 이 자발트 코인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알트코인들 개수가 약 700만 개예요. 과거와 같은 불장이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옛날에는 진짜 한 10년 전, 15년 전 불장 당시에는 코인들이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유동성이 다시 흡수가 되고 있죠.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의 수급이 다 분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들이 다 오를까요?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즉 이러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성으로 미래가 없고 가망이 없는 알트코인들은 냉정하게 보면 저는 앞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수급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메이저 알트코인들로 재편이 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환호를 할 만한 상승장은 그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충분히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이다. 손절이 나더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이 85K일 이탈하기 전까지는 롱 포지션 상승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때 샀을 걸, 이 당시에 이때 샀을 걸. 지나고 나면 항상 매매에 있어서 후회는 남고, 지나고 나면 사실 왜 그때 팔지 않았을까, 왜 이때 도망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매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시도를 해볼 만한 위치, 사야 될 자리에선 사봐야 되는 게 이 시장을 이길 수 있고, 대신 손절가는 짧게 잡고 우리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을 보여주는 것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들 제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시장을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코주부의 상담실 이벤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알트코인에 대한 종목이나 이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되고 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입력하시면 이러한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서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구독자 인증을 통해 필요하신 부분 체크해 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주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지금 크립토 시장은 비관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무조건 완벽한 저점을 잡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관론을 무시하고 끝내 이번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코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